내용인데요. 셀러스케어는 해상, 항공 운송부터 창고와 도착 전 최종 구간까지 물류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B2B AI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AI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출항일, 도착일, 그리고 항공 혼잡도와 통관 사항, 재고 사항 등의 복합적인 요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최적의 물류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AI가 단순 반복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활용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지마켓의 이야기입니다. 지마켓은 AI를 통해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여기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이란 고객의 구매 이력, 관심사, 검색 기록, 시간대별 행동 패턴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빠질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평소 아침 시간에 간편식을 자주 검색하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는 오전 시간대에 간편식 신제품이나 프로모션을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한 결과 에코 화면의 클릭 수는 40% 이상 증가했고 클릭된 상품 수도 2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 효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개인화된 쇼핑 경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AI를 활용한 마케팅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성 증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AI를 실무에 적용할 때 꼭 함께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메텔은 B2B 기업을 위한 고객 발굴 및 콘텐츠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특히 이 링크드인이라고 불리우는 비즈니스 인맥 관리용 소셜미디어 기반의 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B2B 고객의 페르소나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자동 생성했으며 기반 리드 추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메텔은 창업 2개월 만에 유료 고객사 10곳을 확보하였고요. 인바운드 문의량이 300% 이상 증가하였고, 또 유료 광고 없이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유치했다는 점에서 B2B 마케팅 자동화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AI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부정적인 사례, AI를 사용한다면 한 번쯤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챗 GPT의 대항마로 나온 딥시크입니다. 이 딥시크는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안 취약성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다운로드가 중지되었던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여 보안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반 서비스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한국 정부 부처와 여러 기업들은 딥시크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긍정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례를 함께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AI를 실무에 활용할 때도 전략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AI는 실제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맞지만 그 활용에는 반드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프롬프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주제라도 질문 방식에 따라서 결과물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더 정교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챗 GPT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챗 GPT 3.5입니다. 이 모델은 가볍고 빠른 응답 속도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카피 제작 등에서 유용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 어때? 또는 광고 문구 3개만 만들어줘. 와 같은 요청에 빠르게 반응하며 단순한 작업에는 적합하지만 복잡한 논리나 좀 창의적인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챗GPT-4입니다. 이 모델은 3.5보, 챗GPT 3.5보다 뛰어난 언어 이해력과 논리력을 갖추고 있어 긴 문장의 구조의 문맥을 유지하며 요약, 분석, 창의적인 글쓰기에 탁월합니다. 마케터나 디자이너, 전략 기획자 등 실무자에게 특히 유용하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이 좀 제한되고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챗GPT 4라고 불리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챗GPT 4 옴니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이 모델은 멀티모달 AI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동시에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성 톤에서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으며 반응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이 뭘까? 멀티모달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멀티모달이란 하나의 AI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번엔 챗GPT를 실제로 잘 쓰는 방법,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처해 주세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AI에게 입력하는 명령어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I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핵심 스킬입니다. 제가 앞서 챗GPT에게 요청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요청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대답이 정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단순하게 서울 맛집을 추천해줘. 라고 요청하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 강남구가 아니라 다른 먼 곳으로 추천을 하면은 되게 못 가잖아요. 그 맛집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서울 강남구에서 혼밥하기 좋은 가성비 맛집 5곳을 이유와 함께 추천해줘. 한식, 양식 등도 분류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AI는 사람이 던지는 정보의 밀도와 목적에 맞춰서 결과를 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좋은 프롬프트를 구성하려면은 크게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바로 역할, 작업과 목적, 맥락, 조건, 형식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AI가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요청자의 의도에 맞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채식을 하는 지인이 놀러 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리를 잘하더라도 어떤 메뉴를 구성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챗 GPT에게 단순히 채식 요리 추천해줘 라고 묻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 요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10년 경력의 한식 레스토랑 셰프입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봄맞이 디너 코스 메뉴를 기획해주세요. 봄 제철 재료를 활용하고 고급스러운 한식 스타일로 구성해주세요. 메뉴 이름과 간단한 설명, 추천 플레이팅 형식으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한 레시피의 나열이 아닌 실제로 셰프가 만든 것처럼 감각적인 코스 요리를 구성해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면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진짜 실행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 전략 초안, 고객 응대 스크립트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요소의 핵심입니다. 네, 결국 좋은 질문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챗GPT가 실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챗GPT를 단순한 대화형 챗봇이나 글쓰기 보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더 다양한 실무 업무에서 챗GPT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 기획, 카피라이팅, 고객 응대, 데이터 정리, 리서치, 문서 작성, 전략 분석, 자동화 연계까지 챗GPT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마케터나 기획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작업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실무 중심의 협업 파트너이자 비서처럼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챗 GPT는 아이디어 기획 및 도출, 정리, 문서 작성, 전략 분석 과정을 한층 가볍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실용적인 도구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챗 GPT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표를 보시면 마케팅과 콘텐츠 직군에서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콘텐츠 기획으로 보시면 3, 40대 여성 타겟의 홈케어 브랜드 인스타 콘텐츠를 5개 기획해줘라고 챗 GPT에게 요청하시면 제품 사용 상황별 콘텐츠 시리즈, 해시태그까지 정리해서 도출을 해주고요. 카피라이팅, 미세먼지 심한 날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제품 카피 3개만 써줘. 공감과 위트 있는 톤으로 써줘. 라고 부탁하게 되면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짧은 광고 문구나 배너 텍스트, 헤드 카피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정리로 보면 이 이 설문 결과 요약해서 인사이트 3개로 정리해줘 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텍스트 수치 기반 자료 요약, 표로 정리까지 해주게 됩니다. 문서 작성, 3개월치 캠페인 브랜드 마케팅 초안을 짜줘 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페르소나, 메시지 전략, 채널 플랜까지 구조화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리서치, 2024년, 2025년 기준 비건 뷰티 소비 트렌드 요약해줘, 근거까지 포함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최신 트렌드를 요약하고 신뢰도 있는 출처 기반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했다면은 오래 걸렸을 작업이 챗 GPT와 함께 한다면 단 1, 2분 만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직무별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마케터의 경우에는 SNS 콘텐츠 기획, 보고서 요약, 뉴스레터를 작성하실 수 있고, 기획자는 UX 개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사용자 흐름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경우에는 블로그 포스팅 초안을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SEO 키워드 기반의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운영자와 CS팀의 경우에는 고객 문의 자동 응대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광고 문구, 배너 문안, UI 문구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는 달라도 활용법은 무한히 확장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AI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실제 실무를 서포트하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파트너입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한 명의 GPT 업무 파트너가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직접 구성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실제로 챗 GPT에게 썸머 기획전 홍보 콘텐츠를 요청한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제가 설정한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여름 시즌 무드에 맞는 홈라이프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품 홍보보단 감성적인 브랜드의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콘텐츠 제목, 설명, 콘셉트에 대한 설명, 활용 포맷, 내용 구성, 추천 해시태그까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명확하게 설계해서 전달했더니 이렇게 왼쪽 화면 이렇게 나온 게 바로 네, 이 내용인데요. 지금 왼쪽 화면 보시면은 시즌감과 브랜드 톤을 반영한 콘텐츠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목은 여름을 입은 우리 집, 썸머 무드 홈스타일링 아이디어로 제시되었고, 콘셉트는 여름 무드에 맞춘 집안 분위기 전환, 쿨톤 스타일링, 청량한 감성 소품 제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활용 채널은 인스타그램 피드, 블로그, 뉴스레터로 분류되었고요. 내용 구성은 컬러 트렌드, 여름 필수템, 홈카페 스타일링 팁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해시태그로는 여름 인테리어, 홈 바캉스, 쿨톤 스타일링 이렇게까지 도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출된 것을 바탕으로 나 이미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지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요청을 하더라도 결과는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질문이 조금만 바뀌어도 AI가 이해하는 의도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는 매번 새로 창작하는 방식이라 같은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100% 동일한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이나 추가 맥락에 따른 유연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요청한 게, 나 인스타그램 피드,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로만 요청했다가 다음 요청에서는, 나 인스타그램 피드와 함께 블로그, 뉴스레터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표현을 조금씩 조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넣어도 결과는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비나 끝나고 돌아가셔서 해봤는데 왜 똑같이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똑같이 안 나오구나,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챗 GPT에게 제가 참여형 콘텐츠와 문제 해결용 콘텐츠를 요청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는지를 보여드리는 페이지입니다. 먼저 참여형 콘텐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챗 GPT에게 입력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20, 30대 여성 타겟의 감성 홈라이프 브랜드 대상 SNS 참여 챌린지 기획안을 만들어줘.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정했습니다. 콘텐츠 제목에는 이모지를 포함하고 콘셉트와 콘셉트 설명도 포함해 달라 했습니다. 활용 포맷은 릴스, 스토리 투표, 유저 참여 피드 콘텐츠로 설정을 했고 내용 구성에는 세부 참여 방법과 콘텐츠 예시, 그리고 리워드 항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천 해시태그가 빠질 수 없죠. 추천 해시태그까지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전체 톤 앤 매너는 시원하고 감성적인 무드로 유지하면서 일상 속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기획하자 구조화에서 나온 게 왼쪽 화면에 이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즌감, 브랜드 감성을 반영한 참여형 챌린지 콘텐츠가 정해진 포맷대로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왼쪽 보면은,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오신 거를 보실 수 있죠. 다음은 문제 해결용 콘텐츠입니다. 이때 제가 이때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20, 30대 여성 타겟의 홈라이프 감성 브랜드를 위한 여름 시즌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고객이 여름철에 느끼는 불편함인 냄새와 습기, 무더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생활 팁 중심의 콘텐츠를 제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형식도 지정을 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목과 콘셉트, 활용 포맷은 카드 뉴스, 쇼핑몰 배너, 블로그 활용으로 설정하였고요. 내용 구성은 문제 제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다음으로 팁을 제안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클릭 유도 문구를 넣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1분 셀프 테스트까지 넣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천 해시태그는 빠질 수가 없죠. 추천 해시태그까지 넣어서 어, 브랜, 추천 해시태그까지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브랜드의 톤은 시원하고 실용적인 감성 모드를 유지하도록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자 나온 게 이것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내 불쾌 지수를 낮춰주는 콘텐츠 기획안이 콘셉트부터 활용 포맷, 내용 구성, CTA, 문구까지 실무 포맷 그대로 정리돼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명확한데요. 무엇을, 왜, 어떻게 원하는지 구조화해서 요청하면 AI는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콘텐츠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무에서 AI에게 뭐뭐 해줘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콘텐츠 아이디어 3개만 뽑아줘, 배너 카피 만들어줘, 이런 간단한 요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혹시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때, 결과가, 왜 이러지? 내가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럴싸하게 한데 실무에 바로 쓰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면은 1번, 아닌데? 나 그렇게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써보진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세요. 오, 네. 전반적으로 되게 잘 나오셨네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사실 잘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큰 이유는 우리가 AI에게 명확한 목적이 없이 그냥 명령만 던지는 형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AI가 똑똑하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결국 어디에 쓰기 애매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AI에게 결과의 품질을 높여서 요청하는 방법, 즉 프롬프트 구조화를 하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단계는 목적 명확화입니다. 이 요청은 어떤 성과를 위한 것인가, 이 프롬프트는 어떤 성과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스스로 정리한 뒤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AI도 방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트렌드 요약해줘라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20, 30대 여성 타겟으로 브랜드 인스타 콘텐츠 기획을 위한 2025년 여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트렌드를 3가지 요약해줘 라고 요청하면 정보에 맞춰서 값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무 맥락 방영입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필요한 질문인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질문인가를 생각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마케터, 디자이너, 콘텐츠 운영자 등 직무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프롬프트에 함께 포함시킬수록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피 추천해줘 라고 단순히 쓰는 것보다는 광고 디자이너가 참고할 수 있도록 배너용 헤드카피 3개를 제안해줘. 감성적인 톤을 유지해줘 라고 하시거나 나는 마케터인데 광고 카피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직무 맥락까지 넣으면 결과물이 실무 적용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3단계는 출력 포맷 지정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결과물을 받고 싶은지,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까지 나눴던 대화를 리스트화해줘. 방금 올린 기획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줘. 제목과 설명, 해시태그까지 콘텐츠 아이디어 기획을 5개 제안해줘라고 요청하는 게 SNS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쑥 훑어봐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질문이 애매하면 결과도 애매하고 반대로 구조화된 질문은 실무에 맞게 바로 쓸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와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를 구조화한 내용인데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좋은 프롬프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 역할, 작업, 맥락, 형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지금부터 나오는 슬라이드가 5장이 나올 텐데요. 이 5장은 다 캡처하셔서 웨비나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각자 상황에 맞게 바꿔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할 설정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챗 GPT를 마케팅 대행사에서 10년간 일한 기획팀장을 설정하였습니다. SNS 채널 전략가, 시즌 캠페인 운영 경험이 풍부하며 20, 30대 여성 타겟 브랜드에 대한 기획 경험도 많다는 전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에게 질문자의 직무와 경력, 관점을 명확히 전달해주면 실행 중심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 정의입니다. 현재 자사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여름 시즌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여성 타겟의 고객층이 관심사와 감성을 반영해 공감도 높은 콘텐츠 아이디어를 5개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 부여입니다. 브랜드는 홈라이프 기반이며 콘텐츠 주제는 여름 관련 라이프 스타일 중심입니다. 콘텐츠 톤 앤 매너는 감성적이며 공감적인 톤 앤 매너로 구성되어야 하고 활용 채널은 인스타그램 피드, 릴스, 스토리이며 추천 해시태그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고객 공감 유도 및 브랜드 모두 강화가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출력 형식을 요청이 빠질 수 없겠죠? AI에게 요청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응답받고 싶은지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제목과 간단한 설명, 추천 해시태그로 이렇게 나눠서 콘텐츠 아이디어 5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값이 오른쪽 표인데요. 이처럼 역할, 목적, 조건, 출력 형식을 요청하면 AI가 실무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까지 정제된 답변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캡처하셨죠? 다들 캡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왼쪽은 하셔서 직접 실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 슬라이드는 섬유유연제 광고용 카피라이팅 프롬프트 설정 예시입니다. 먼저 역할 설정입니다. 당신은 네, 마케팅 대행사에서 10년간 일한 카피라이터 및 콘텐츠 팀장입니다. 계절성 캠페인, 감성 마케팅 경험이 풍부합니다. 라고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챗GPT가 보다 실무에 적합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 정의입니다. 여름철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향균 섬유유연제 제품의 광고 문구를 기획해주세요. 감성적이며 실용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조건 부여 항목에서는 제품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인 자연 유래함과 99% 항균 기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관리와 옷감 보호에 민감한 소비자층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며 짧고 임팩트 있는 한 줄 카피 형태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SNS 배너 및 광고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키워드를 균형 있게 조합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출력 형식은 카피 문구와 간단한 방향성을 넣어달라고 하였고요. 이렇게 만든 결과물이 이 카피입니다. 먼지는 막고 자연은 입히다. 제품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이제 보여주는 카피죠. 자, 숨 쉬는 옷, 향 끄기까지 안심하세요. 고객을 고려한 피부 호흡기 민감 고객도 고려한 신뢰감 있는 표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지가 두려운 날에 향기로 방어하세요. 미세먼지 스트레스, 감성, 방어력 강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미지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미지까지 추가적으로 생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고객 응대, 고객 문의 대응용 챗봇 콘텐츠 자동화를 위한 프롬프트 설계 예시입니다. 특히 섬유유연제 브랜드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응하는 스크립트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먼저 역할 설정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고객 지원팀, 즉 CS팀에서 10년간 근무한 챗봇 콘텐츠 기획팀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 문의에 맞는 자연스럽고 친절한 답변을 작성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챗봇 자동 응답 콘텐츠를 다수 경험한 적이 있다고 설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적 정의입니다. 고객이 제품 사용법, 특히 세탁기 사용과 관련된 문의를 했을 때 처음 이 제품을 접한 고객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투와 응답 스크립트를 생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조건 부여는 첫째, 제품은 섬유유연제이며 세탁기 사용 시 투입 위치를 자주 질문받는 것. 두 번째, 고객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톤은 친근하고 따뜻하며 어렵지 않은 표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출력 형식은 아래 고객의 질문에 자동 응답 스크립트를 한 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제품은 세탁기에 어떻게 넣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저는 한 개를 요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요청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예시가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섬유유연제는 세탁기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포근한 향기와 함께 옷감 보호 효과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기본적인 가이드면서도 약간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처음 쓰시는 거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여기 보면은 공감형 멘트 보이시죠? 저희도 그 마음 잘 알아요. 제품은 세탁기 유연제 투입구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세탁기 뚜껑 안쪽이나 상단 패널 근처에 작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공감적이고 초보자 친화력인 멘트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문도 강조와 안심 포인트가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민감한 피부나 아이가 있는 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감성도 실용성도 생긴 섬유유연제 보시면 브랜드의 느낌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쓴 카피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브랜드 톤과 고객 경험을 함께 고려한 설계 방식입니다. 실제 챗봇 운영이나 고객 대응 콘텐츠 제작에 바로 운용 가능한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브랜드 전략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장 트렌드 요약 및 리서치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역할 설정입니다. 당신은 마케팅 대행사 소속의 10년차 리서치 전문가입니다. 시장 조사, 소비자 인사이트 분석, 경쟁사 분석 경험이 풍부하며 브랜드 전략 기획 단계에서도 자주 참여한다고 역할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정의입니다.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2025년도 상반기 홈스타일링 시장 트렌드 요약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소비자의 행동 변화, 인기 제품군,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까지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 부여는 정리 대상은 홈라이프, 홈인테리어, 계절 소비에 대한 최신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한국 기준으로 2024년도 하반기, 2025년도 상반기 기사 및 리포트 기반 자료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요약이 아닌 실제 전략 수립에 참고 가능한 구조로 정리를 요청하였으며 표 형식은 요약해서 알려주되 각 트렌드에 대한 대표 사례 및 출처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출처를 눌러서 들어갈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다면 결과물이 이런 형식으로 나오실 거고요. 출처까지 누르게 되면 해당 링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하기 편하시겠죠? 이렇게 프롬프트는 명확한 목표와 조건이 설정되었을 때 AI가 실무자에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리서치 요약을 이렇게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쯤이요 슬라이드 너무 빽빽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라 생각을 드는데요. 저도 좀 빽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5번 목차 활용 가이드의 마지막 장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캡처하고 계시죠? 이거 캡처하셔서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 돌아가셔서 이제 한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은 마케팅 캠페인 성과 보고서를 위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방식과 결과물 예시를 함께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역할 설정에는 챗 GPT를 당신은 마케팅 대행사에서 근무한 지 10년 차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전문가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B2C 제품 중심의 캠페인 성과 분석과 클라이언트 보고서 작성 경험이 풍부하다고 역할 설정을 하였습니다. 목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자사 브랜드에서 진행한 여름 시즌 기획 전의 캠페인 마케팅 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내부 공유 및 클라이언트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초안 보고서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건 부여 항목에서는 캠페인명, 진행 기간, 주요 채널, 톤 앤 매너를 상세히 기입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캠페인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를 주요 채널로 활용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는 도달수 4점 미만의 40 미만의 클릭수 6,800건, 구매 전환율 3.6%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톤앤 매너는 객관적이고 간결한 스타일로 요청을 하였고요. 목적은 팀 성과 공유 및 다음 캠페인의 전략 수립 참고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출력 형식은 성과 요약 및 핵심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세요. 너무 길지 않게 5-6문단 이내의 문장으로 구성해 주시고 수치 기반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하죠. 수치 기반 요약 및 주요 해석 또는 추천 방향을 포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의 결과물 영역을 보시면 1번 캠페인. 이 캠페인을 보시면 캠페인 목적과 진행 기간, 채널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성과 요약. 구체적인 성과 수치와 함께 전년 대비 향상된 수치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영상 기반 콘텐츠가 특히 체류 시간과 반응률에서 높은 기여를 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번은 주요 채널별 반응 요약인데요.
릴스 콘텐츠의 반응률이 피드 콘텐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블로그 채널은 SEO 기반 키워드 전략이 검색 유입에 효과를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은 핵심 인사이트 정리입니다. 영상 중심 콘텐츠 전략의 필요성과 CTA 문구 개선, 키워드 기반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다음 캠페인에서의 CTA 문구의 사전 테스트 도입, 콘텐츠 유형별 성과 측정 구조, 구축 등 보다 정교한 대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와 실무 맥락이 있어야 AI가 실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결과물로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무 활용 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주의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챗GPT 등 생성형 AI를 실무에 적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5가지 핵심 주의 사항을 정리한 건데요. 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 실무 활용 시 주의점은 2페이지에 나눠져 있는데요. 2페이지 다 캡처해서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항목은 데이터 편향성입니다. 챗GPT는 특정 시기나 특정 집단의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응답 안에 특정 관점이 편향되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인식 조사나 소비자 인사이트를 요청했을 때 실제 현장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양한 출처를 함께 참고하셔야 하고요. 챗 GPT의 결과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최신성의 한계인데요. AI는 실시간 웹 검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신 이슈, 트렌드, 정책 정보가 누락되거나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4의 경우에는 일부 시스템이 2023년도 중반 이후에 정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최신 데이터의 경우에는 최신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최신 기사나 리포트, 웹 검색 결과를 병행해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너무 귀찮으시고 시간이 촉박하신 경우에는 챗 GPT-4 옴니에서 웹 브라우징 기능을 키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징 기능을 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챗 GPT는 물론 실시간으로 웹 브라우징 기능을 켜서 실시간으로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전략 보고서나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할 땐 개인적으로 최신 정보를 찾아서 그 위에 덧붙이는 방식이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3번, 기계적 문장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만들어주는 문장은 되게 완벽하지만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실무톤, 브랜드 언어, 맥락, 문법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핵심 메시지를 사람이 다시 다듬고 전문가의 피드백과 인사이트 도출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챗 GPT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앞에 내용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뒷 내용이 이상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정보나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는데요. 요청을 했는데 이상한 정보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요청하지 않은 정보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콘텐츠를 대발신용으로 사용하거나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AI 초안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글을 한 번, 2번 다 읽은 후에 수정하셔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4번은 저작권과 데이터 윤리입니다. 챗 GPT는 외부에 공개된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출처가 있는 콘텐츠를 비슷하게 생성하거나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상업적 용도로 활용 시에는 저작권 침해 위협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며 브랜드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실무 대응 전략으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출처를 반드시 검토하거나 수정, 편집 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기업 브랜드 계정, 유료 콘텐츠, 마케팅 광고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략 의존 과다입니다. AI는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AI가 생성한 전략 초안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거나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브랜드의 방향성 없이 맥락 없는 전략이 실행될 수도 있고, 이 전략은 캠페인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반드시 사람이 주도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AI는 서포트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전략 수립은 내부 담당자가 맡고 자료 정리, 기획안 작성, 유사 사례 수집 정도는 AI에게 맡기는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PPT가 전부 다 끝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PPT를 보고 제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현재 저 위에 사례가 제 PPT 내용 안에 두 곳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조금, 이 부분 살짝 이상한데 느껴졌다면은 1번을 저희에 보내주시고, 자연스러웠는데요 하시면은 2번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좀 피곤하신가 봅니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실무 활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주의할 내용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15번에 예시 1번 기본 가이드 친절한 인사에 넣어져 있는데요. 혹시 처음 사용해 보시는 거라면 더욱 반가워요. 이 말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 사용해 보시는 거라면 더욱 반가워요. 저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3번 예시의 기계적 문장 생성의 예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챗 GPT를 쓰게 되면 한 번쯤 겪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서 쓰는 게 진짜 챗 GPT를 잘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17페이지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저는 사실 조건 부여 내용에 전년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을 뿐더러 인스타그램, CTA,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을 넣으면 약간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좀 지루하실까 봐 일부러 디테일하게 넣지 않았는데 오른쪽 표의 성과 요약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전년에 대한 내용이 넣어져 있는 거 보시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요 채널별 반응에서도 세세하게 넣지 않았는데 뭐 아주 인스타그램의 내용도 넣어져 있고 2.1배 높게 측정되었고 CTA도 막 19% 상승하였고 네이버 블로그는 채널 홈스타일링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시죠. 여러분, 만약 실무에서 실제로 쓰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대참사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후검수가 중요한 것인데요. 왕왕 챗GPT가 내용을 너무 수려하게 만들어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챗GPT는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전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편향성, 최신성의 한계, 기계적 문장 생성, 저작권의 문제, 전략의 무비판적인 수용 등은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조정해야 할 요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요청을 하고, 얼마나 점검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가가 중점입니다. 챗 GPT는 도구이자 AI 파트너일 뿐 그 결과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실무자의 판단력입니다. 자,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목차 5번 부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은 폼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보딩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이상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고생하신 수빈님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좀 궁금증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고,
혹은 이런 내용을 좀 기대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네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온보딩 링크를 통해서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좀 더 딥하고 더 좋은 내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저희 대표님 말씀 이어가면서 저희 좀 클로징 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빈님 너무 인정드립니다. 멋있어요. 아, 네, 그리고 우리 책임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인정드립니다, 진짜. 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래 마케팅은 지금 현재 7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과 더 밀접하게 닿기 위해서 AI 실무형 구조라는 웹사이트를 하나 지금 제작을 해서 이것을 선보였고요. 근데 대외적으로 저희 기존 클라이언트 분들 대상으로만 먼저 서비스를 오픈해서 전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트라이 이라는 AI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는 뉴스레터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널을 좀 더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분들은 야근이 없어요. 그쵸? 네, 야근 없고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업무 강도가 높지도 않고 7명이서 모든 것들을 전개를 합니다. 이 모든 게 AI 실무 활용에 대한 구조이다. 이렇게 정의를 전달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온보딩 링크 저희 채팅창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책임님. 네, 신청해 주시면 떤 부분에서 저희가 자동화를 구축을 해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면밀하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저희는 내부적으로 5배에서 7배 정도 생산성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GPT나 뭐 제피어나 뭐 메이크나 이런 지금 최근에 막 구상하고 있는 AI 그런 툴들을 사실상 저희 내부 임직원분들은 2년 전, 최소 2년 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들 아니면 뭐 스킬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사항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너무 참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온보딩 꼭 신청하시면, 하시고요. 그러면 짧으면 1일에서 2일, 이 정도 내에 저희 이제 책임님과 그리고 저희 수빈님 함께 지원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현장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렇게 오늘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가실 동안 영상 하나 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다 나가셨어요.